테슬라가 22조 원짜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165억 달러는 최소 보장 금액일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선언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1순위 파운드리를 버리고 왜 삼성이냐고 물었죠. 더 놀라운 건 머스크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삼성 회장과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전부를 한국에 맡긴 겁니다. AI6 칩, 로보택시 사이버캡,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첫 생산은 한국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AMD가 선택하고 엔비디아가 무릎 꿇은 그 회사. 이제 머스크까지 운명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혁신가를 사로잡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22조 원 계약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시장과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안드레센입니다. 48살 테슬라 반도체 개발 총괄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봄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 12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차세대 AI 칩 AI6의 파운드리 선정 회의였죠. 제 앞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AI6 양산 파트너 최종 후보 TSMC.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모든 칩을 만들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한 절대 강자였으니까요. 우리 AIO 칩도 TSMC가 완벽하게 생산했죠. 3나노 공정 수율 90% 이상이었습니다. CTO 제임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TSMC의 검증된 실적, 안정적인 공급망, 슬라이드마다 완벽한 수치들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임원들. 이견이 있을 리 없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였어요. 그는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으로 간다고 했어요. AI6는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이라니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겨우 3위. 최근엔 엔비디아한테 HBM 거부당한 소식도 들렸죠.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적자였고요. CFO 리사가 반발했습니다. AI6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전부의 심장이라고,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72시간 안에 삼성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올리라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론이 이번엔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자료를 검색했죠. 수율 문제, 엔비디아 거부 사건, 지속되는 적자. 부정적 기사가 쏟아졌어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로켓을 재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다 해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내일 저녁 출발. 13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하면 48시간이 남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습니다. 72시간. 테슬라의 미래가 걸린 72시간이 시작됩니다. 머스크의 지시를 받고 며칠 후 저는 의외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북쪽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 공장이었죠.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삼성이 이미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1996년부터 운영해온 이 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부터 AI 칩까지 생산하는 삼성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공장 부지가 눈에 들어왔죠. 축구장 20개 크기의 클린룸,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매니저 제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고 제이슨이 지도를 펼쳤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이 공장까지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2km, 차로 30분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대만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죠. 칩 하나 테스트하려면 비행기 타고 14시간 날아가야 해요. 문제 생기면 수정하고 다시 생산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삼성 오스틴 공장은 다릅니다. 아침에 문제 발견하면 점심때 회의하고 오후에 수정하고 저녁에 테스트할 수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주는 압도적 이점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었어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외국 의존도 감소. 정부가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었죠.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6년에야 가동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30년 가까이 여기서 돌리고 있었어요. 검증된 생산 라인이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어요. 텍사스 테일러에 새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37조 원 규모, 2025년 하반기 가동 시작 예정. 거기서 AI6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칩만 본 게 아니었어요. 공급망 전체를 봤던 겁니다. 지리적 이점, 정책적 지원, 장기적 확장성까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지리는 좋아요. 그런데 기술은 어떤가요? 삼성이 정말 TSMC 수준의 칩을 만들 수 있나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이나노 기술은 검증됐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고 화성 캠퍼스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공장을 나서며 테슬라 기가팩토리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30분 거리. 그 가까움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진짜 답은 거기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탑승구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13시간 비행이었죠.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시장 점유율 3위라는 숫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TSMC 60%, 삼성 15%. 4배 차이였죠. 최근 기사들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BM 거부 사건, 수율 문제, 계속되는 적자.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 파운드리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한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 세계 최초 양산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TSMC는 아직 3나노인데 삼성은 이미 2나노를 개발했다고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평양 위 구름이 펼쳐져 있었죠. 48시간. 한국 도착하면 딱 이틀이 남습니다. 공장 투어, 기술 검증, 파트너십 평가. 모든 걸 48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만약 제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제 판단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반대로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했는데 틀리면요. AI6 양산 실패, 사이버캡 출시 지연, 옵티머스 개발 중단. 테슬라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테슬라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40% 상승. 투자자들은 AI6에 거는 기대가 엄청났어요. 이 칩이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이니까요. 기내 모니터에 비행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9,000km. 지구 4분의 1을 가로지르는 거리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계속 뒤적였어요. 삼성 이나노 GAA 기술 설명서. 성능 12% 향상, 전력 소비 25% 감소, 칩 면적 8% 축소.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생산이 문제죠. 수율이 낮으면 소용없어요. 13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 위 섬들, 인천 앞바다의 배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화성 삼성전자까지 가달라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 삼성 화성 캠퍼스였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한국 도착 첫날 저녁 삼성 화성 캠퍼스 로비에 섰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보통 회사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이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연구동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엔 차가 가득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놀랐어요. 50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회로도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빼곡했죠. 프로젝트 매니저 김상훈 상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AI6 전담팀을 이미 구성했다고요. 계약도 안 했는데 말이죠. 테이블 위엔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제품 생산 일정, 검증 단계, 양산 준비. 모든 게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AI6 칩 설계 분석 결과였어요. 연산 성능, 전력 효율, 발열 관리. 테슬라 내부 자료만큼 상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답했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테슬라가 차세대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움직였다고 했죠. 다음은 품질 목표였습니다. 불량률 0%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고요. 김 상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목표는 0%라고, 타협은 없다고 했어요. 테슬라 성공이 삼성 성공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벽면 화이트보드엔 일정표가 빼곡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회의, 주말 없는 테스트 일정. 3개월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는 간단히 답했어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구실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코딩하고, 누군가는 회로 설계하고, 누군가는 토론 중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성 캠퍼스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오스틴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도 늦게까지 일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머스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소감 한 줄. 이들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48시간 중 12시간이 지났어요. 내일은 진짜 기술을 봐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클린룸 입구에 섰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밀폐였죠. 에어샤워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축구장 3개 크기의 공간, 천장까지 이어진 생산 장비들. 로봇 팔들이 쉼없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 박민수 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이나노 GAA 공정 라인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했죠.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흘렀어요. 성능 지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3나노 대비 연산 속도
12% 향상, 전력 소비 25% 감소, 칩 면적 8% 축소. 구체적 수치였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측값이었어요. TSMC 3나노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HBM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AI용 메모리를 만든다고 했죠. 또 다른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패키징 라인, 칩과 메모리를 하나로 합치는 공정이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모든 걸 한 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칩 제조, 메모리 생산, 최종 패키징까지. TSMC는 칩만 만들지만 삼성은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AI6 칩 예상 구조도였어요. 중앙에 연산 칩, 주변에 메모리, 하단에 패키징. 삼성이라면 전부 자체 생산 가능했죠. 원스톱 솔루션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한 곳에만 주문하면 됐어요.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든 책임을 삼성이 집니다.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AI6 예비 테스트 결과가 놓여 있었어요. 발열 관리, 전력 효율, 연산 안정성.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테스트 샘플을 직접 봤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칩. 이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었죠. 박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양산 가능하냐고요? 그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면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대량 생산 시작 가능하다고요. 클린룸을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파운드리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종합 반도체 솔루션 제공자였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삼성 기술력 검증 완료.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이해됐습니다. TSMC를 택했다면 칩만 얻었을 겁니다. 삼성을 택하면 완전한 파트너를 얻는 거였죠. 남은 시간은 24시간. 마지막 확인이 남았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회의실에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고화질 카메라, 통역 장비, 화상회의 세팅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타났어요. 배경은 테슬라 오스틴 본사였죠. 반대편 의자에 이재용 회장이 앉았습니다. 두 리더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터 보고가 인상적이었다고, 삼성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답했습니다. 테슬라 비전에 공감한다고, AI6 성공이 삼성 최우선 과제라고 했죠.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었어요. 자율주행의 미래, 로봇 시대의 도래, 인류의 변화. 두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AI6 외에 옵티머스용 칩도 가능하냐고요? 이 회장은 즉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테슬라가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화면의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청사진이었어요. 37조 원 투자 규모, 2025년 하반기 가동. 머스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전담 인력 200명 배치, 24시간 지원 체제, 최고 수준 품질 보증. 구체적 숫자였어요. 머스크도 화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필요하면 생산 현장도 방문하겠다고 했죠. 30분간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상훈 상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화성 캠퍼스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결론 초안이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강력 권고함. 48시간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칩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거인의 동맹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13시간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머스크에게 보고할 겁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명확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갑니다. 2025년 8월 29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본사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머스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AI6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165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TSMC가 아니냐고, 삼성 기술력을 신뢰하냐고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삼성 이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업계 판도가 바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165억 달러는 최소 보장 금액일 뿐이라고요. 옵티머스와 사이버캡 생산이 본격화되면 계약 규모는 몇 배로 커질 거라고 했어요. 발표 직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개장 5분 만에 3% 급등했어요. 점심 무렵엔 8%까지 올랐죠. 삼성전자는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12% 폭등. 거래량이 평소의 5배를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조 원 증가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15% 상향했어요. 골드만삭스는 파운드리 사업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6개월 전 한국 방문이 떠올랐어요. 밤 10시 연구동 불빛, 0% 불량률 목표, 열정적인 엔지니어들. CFO 리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했다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6개월 전 회의실에서 반대하던 그녀였습니다.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AI6는 단연 최고의 AI 칩이 될 것이라고, 이 프로젝트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썼어요. 삼성 관계자들도 반응했습니다. 김상훈 상무가 연락 왔어요. 약속 지키겠다고, 테슬라 성공이 삼성 성공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결정됐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삼성 22조 계약, 반도체 판도 바꾼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어느 날 화성 캠퍼스 이동 클린룸에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AI6 칩 첫 시제품 생산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50명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불량률 체크, 성능 검증, 발열 테스트.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죠. 첫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상무가 직접 확인했어요. 수율 94%, 목표치 90%를 넘었습니다.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오스틴 본사에서 결과를 받아봤어요. 연산 성능, 전력 효율, 모든 항목이 설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머스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양산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클린룸 공사가 완료됐고 장비 발주가 시작됐어요. 2026년 초부터 월 3만 장 웨이퍼 생산 목표였죠. 삼성은 연봉 2억 원 이상 핵심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공정 안정화, 품질 관리, 기술 지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국내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증착 장비, 노광 장비, 검사 장비 주문이 폭증했죠.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장비업계 영업이익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 그 회의실에 섰어요. 김상훈 상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다고요? 벽면 일정표를 봤습니다. 2026년 1분기 대량 양산 시작, 2분기 사이버캡 탑재,
3분기 옵티머스 적용. 테슬라의 모든 미래가 이 일정표 안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연구동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젠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화상으로 머스크와 연결됐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확신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화성 캠퍼스가 멀어졌어요. 저 안에서 테슬라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2조 원. 하지만 머스크 말대로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TSMC를 선택했다면 칩만 얻었을 겁니다. 삼성을 선택했기에 진짜 파트너를 얻었어요. 세계 최고 혁신가가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반도체 담당 임원 피터 안드레센의 72시간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TSMC가 당연하던 회의실에서 머스크가 선택한 건 삼성이었습니다. 22조 원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갔죠. 텍사스 30분 거리의 지리적 이점, 세계 최초 2나노 GAA 공정, 원스톱 솔루션. 그리고 밤 10시에도 꺼지지 않는 연구동 불빛. AI6 칩으로 사이버캡과 옵티머스가 움직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전부가 한국 기술 위에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자랑스럽다면 삼성 최고. 댓글을 테슬라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대단.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